유형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예요. 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그 약술 문제 이렇게 있어요. 약술 문제 있습니다. 약술. 그래서 뭐 표준약관이라든가 상해보험에 대해서 그 약관 내용을 암기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100%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실손의료보험, 실손하고 그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무조건 100%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표준약관 약술, 그다음에 실손 후유장애 요렇게가 거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80%. 그래서 요번 과정에서 주로 하는 부분은 이쪽이에요. 실손하고 후유장애 계산 문제. 근데 계산 문제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사망보험금 계산하는 거. 아까 문제 보셨죠, 그죠? 사망보험금 계산하는 문제. 사망보험금을 사실은 계산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사망보험에 있어서 가족관계를 주고 그 상속분을 어떻게 나눠서 줄 수 있느냐.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 민법의 상속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이해만 잘 하고 계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되게 쉽고요. 사망보험금하고 또 그다음에 암보험 있죠. 암보험, 그러니까 질병이죠, 질병. 질병에서 보험금 계산하는 부분, 지급보험금하고 그다음에 입원 일당이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계산 문제로 편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 있죠, 이쪽 실손하고 후유장애는 무조건 기출이 돼요, 무조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실손 계산 안 나올 것 같아. 5세대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4세대 나오고요. 5세대가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를 중점적으로 점수를 획득하시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기본적인 표준약관 있죠, 그죠? 재산보험 표준약관은 그냥 다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그 다음 과정에서 계속 약술 문제를 한 80개 정도를 계속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 문제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서술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라고 해가지고 팁을 드리긴 하는데 문제를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복합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례를 주면서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뭐 고지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러한 그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 이력이 있는데 자 얘를 보험회사에다가 알리지 않았다. 또는 얘는 알렸다. 그러면 표준약관상에 어디에 문제가 돼서 보험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그다음 보험금은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약술만 80문제를 제가 아무리 달달달달 암기하고 있어도요, 이렇게 사례로 주면 이게 이걸 묻는 건지 저걸 묻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요것들을 학습하는 거, 암기하고 막 써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전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삼보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고요. 계산 문제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풀어보고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린 부분을 다시 고쳐서 다음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은 이쪽하고 이쪽은 하지 않고요. 첫 시간은 이쪽 사망보험금, 암보험, 입원 일당, 진단금 이런 거를 문제를 풀 건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기 드린 자료를 보시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그다음에 2023년도 기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작년도 2024년도 기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좀 스피드하게 문제를 풀면서 얘는 과제로 한번 합시다. 그러면 제가 답안지 쓰는 요령을 각 그 챕터 단락마다 이렇게 답안지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판서를 해드릴 거니까
제가 여기는 다음 주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요 문제 패스할게요. 비슷한 문제니까, 그죠? 비슷한 문제니까 요거는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 우리 연습용 답안지 있거든요. 연습용 답안지 이렇게 연습용 답안지 구매하셔가지고 실제로 한번 책을 펴가지고 쓰시든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다 생각을 해가지고 쓰시든 답안지를 한번 구성해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은데 보여주세요. 알겠죠? 그죠? 많이 써보셔야 돼요. 맨날 머릿속에 다 저거 다 알아, 이거 이해했어.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못 써요. 펜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저를 귀찮게 하세요. 계속 저 이 답안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내용이 틀려도 돼. 근데 이 뭐라고 하지? 왁구. 이 왁구는 잡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답안지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 틀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된다고. 맞추지 않아도 돼요. 맞추는 거는 다음에 풀어봐서 이해하고 이렇게 보험금 계산해가지고 쓰실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거 정확하게 달아주고. 됐죠? 그죠? 자, 제 연락처를 적어드릴게요. 여기다가. 공부하시면서 우리 동영상 수강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장에 오셔가지고 오프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메모를 해두시고요. 저는 제 이름은 뭐 다 아시니까 전화번호는 요거예요. 010-3239-3490이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이렇게 됩니다. 네이버닷컴이고요. 이게 전체인 것 같은데 전체가 카카오톡 아이디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제가 이렇게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거 왔구나 하고 답변해드려야지 하고 막 다른 문자가 오거나 막 전화가 오고 이러면 제가 미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카톡은 요즘에 보험회사도 보험금 청구하잖아요. 그럼 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요. 이렇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얼마 보상이 됐고 뭐 예를 들어 뭐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손해사정서도 다 카카오톡으로 막 보내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 가급적이면 하시고 그 질문은 24시간 언제든지 이렇게 하세요. 근데 막 새벽에 하시면 막 2시, 3시 막 이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음날 아침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궁금한 거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일단은요. 자, 여기 보면 문제 1번을 먼저 볼게요. 자, 1주차에서 사망보험금, 암보험, 그 다음에 기타 사례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1번 문제를 보시면 아래의 경우 각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하고 가족사항이 나와 있고요. 보험 가입사항이 나왔습니다. 얘는 기출문제입니다. 그 예전에 한 10년, 15년 정도 전에 실제로 기출됐던 기출문제고요.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예전에는 되게 쉬웠었어요. 엄청 쉬웠고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물어보는 게 너무 국한되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걸 물어보든가 아니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향이 좀 짙어진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됩니다. 자, 1번하고 2번 문제는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고요. 뒤에 보시면은 3번 문제도 거의 뭐 같은 문제고요. 4번도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자, 5번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까지는 거의 다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까지 6문제인데요. 자, 요거 지금 보면 요지가 뭐냐면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는 6번까지의 문제를 보시면 이거 뭐냐면 피보험자가 사망합니다.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요. 자, 사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사망 뭐예요? 사망?
목숨이 끊어지는 상태. 사망이 뭘까요? 우리 의학도 그렇고요. 산보험에서의 사망은 심장 박동이 정지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박동 정지설을 따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사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질병으로도 사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질병 사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상해 사망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결과로 심장이 정지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에만 있는 독특한 사망이 있어요. 뭐예요? 일반 사망 있죠, 그죠? 일반 사망. 이렇게 세 가지만 잘 구별하시면 되는데, 질병 사망하고 그 다음에 상해 사망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결론은 심장이 정지되는 사망으로 이렇게 가는 건 똑같은데, 자, 질병 사망은요, 보험 기간 중이에요. 보험 기간 중에 이렇게 보험 기간 중에 질병을 진단받고 이 질병의 직접 원인으로 어떻게 해요? 보험 기간 중에 사망해야 돼요. 심장이 박동이 정지가 돼야지 질병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상해는 다른 점이 있어요. 상해는 뭐냐면 보험 기간 중에요. 이렇게 보험 기간 중에 상해의 원인,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상해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망은 꼭 보험 기간 중에 발생되지 않아도 돼요. 자, 보험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사망을 이렇게 해도 보험금을 어떻게 합니까? 지급합니다. 자, 질병 사망은요, 보험 기간 중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이 돼야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는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상황인 거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망보험금을 계산하는 거는 동네 바보도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정액 지급하죠.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피보험자가 홍길동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9천만 원이에요. 자, 사망했을 때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대요. 피보험자가 죽으면 피보험자가 돈을 못 받죠, 보험금을. 근데 사망보험금이 9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사망보험금 계산하세요. 얼마예요? 9천만 원이죠. 정액 지급이니까. 그죠?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상속인이 9천만 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얘를 누구한테 어떻게 줄 거냐, 이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민법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답안지를 쓸 때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주저리 쓰는 것보다는 목차 번호를 매기세요. 번호를 무조건 큰 번호를 매기시라고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논문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큰 번호 매길 때 이렇게 하죠. 1 이렇게 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보다 낮을 때는 어떻게 해요? 1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얘보다 다른 단락으로 구성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가로를 하든지, 그다음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번호를 매기시라고요. 나만의 번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얘를 상속보험금, 사망 상속보험금을 계산할 때는 목차를 내가 이렇게 잡았어. 큰 목차를 이렇게 잡았어요. 1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속분을 이렇게 쓰세요. 상속지분 또는 상속분. 그죠? 자, 상속분을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상속순위 쓰셔야 되고요. 그죠? 1 이렇게 하고 상속순위를 써주세요. 이렇게 상속순위, 근거를 적는 거니까 상속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순위하고 뭐 배우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만 그 상속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험금을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험금을 어떻게 해요? 계산. 이렇게 해서 따라서 9천만 원에 대하여 지금 A한테 얼마,
B한테 얼마, C한테 얼마를 지급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져주시면 됩니다. 10점짜리죠, 그죠? 그러면 답안지 한 페이지 쓰셔야 돼요. 한 페이지 정도. 아무리 못해도 3분의 2페이지 정도 쓰셔야 돼요. 자, 번호를 제가 매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상속분. 이제 무조건 사망보험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워요. 1. 상속분. 2. 지급보험금. 이렇게 그냥 외우시라고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를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천만 원이라는 건 다 안다고 그랬죠, 제가. 자, 집에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홍길동이 이렇게 있어요. 홍길동이 피보험자죠, 그죠? 홍길동이 피보험자고 홍길동은 사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사망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홍길동의 배우자가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 A. 근데 여기에 별다른 말이 없어. 그냥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그냥 법률은 배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홍길동의 자녀가 B, C, D가 있습니다. B와 C와 D가 이렇게 있어요. 자, 홍길동과 배우자 A 사이에 태어난 자녀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죠? 3명이 있죠. 그죠? 자, 10점짜리면 자, 상속 순위가 어떻게 돼요? 자,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뭐예요? 비속이죠. 그죠? 직계 비속. 자, 2순위 상속인은 직계 존속. 자, 3순위는 형제나 자매. 그다음에 4순위는 사촌 이내의 혈족, 반계 혈족이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배우자는 자, 이런 것들은 다 학습을 하셨죠. 그죠?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존속이 있는 경우에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어떻게 해요? 오하를 가산해서 지분을 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는요, 비단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든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상속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 순위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배우자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여기 2번에다 제가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왜 안 적었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근거를 볼게요. B의 배우자 E가 있대요. 자, 얘가 또 결혼을 했네요. E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미혼이고요. D는 D의 배우자 F가 D가 있대요. D의 배우자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D의 자녀 G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G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죠? 가족 관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할아버지가 될 테고, 그죠? 여긴 B, C, D는 다 자녀고요. F는 며느리겠네요. 그죠? 홍길동 입장에서, 그죠? 그다음에 E는 B의 배우자니까 며느리가 될 테고. 이렇게 가족 관계 이렇게 그리시고요. 근데 여기 단서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D가 10년 전에 사망했대. 홍길동이 사망하기 전에 얘가 이렇게 사망했어요. 이렇게 사망했어. 얘는 그럼 뭐예요? 얘도 사망 이렇게 했죠. 그죠? 얘가 뭐가 된 거야? 결격자가 됐어요. 상속 순위권자인데 결격자가 됐습니다. 결격자의 경우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대습 상속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습 상속에 대하여 언급을 해주고요. 그죠? 대습 상속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글로. 그죠? 1순위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상속 순위권자에서 결격자가 되었을 때 결격자가 받아야 될 상속 지분을 다시 상속해 주는 거. 이걸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A가 사망을 했고요. 배우자가 이렇게 했어요. B, C, D가 직계 비속이니까 얘하고 C하고 D가 어떻게 해요? 균분 상속하죠. 그죠? 균분 상속합니다. 그럼 1대 1 A는 동순위 상속인이죠. 배우자니까. 그러니까 얘 1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5화를 더 줍니다. 배우자가 홍길동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이 더 높다라고 봐서 5화를 가산해줘. 그럼 비율이 1대 1.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A가 받아야 될 보험금은요. 9천만 원에서 곱하기 어떻게 돼요? 1, 2, 3, 4니까 4.5분의 1.5만큼을 받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 얼마를 받아요?
9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4.5분의 1만큼 받고요. 자, C는 얘하고 똑같겠습니다. 그죠? 근데 D가 얘하고 똑같은데, 그죠? 얘하고 똑같은데 얘는 뭐가 됐어요? 결격자가 됐으니까 얘가 받아야 될 그죠? 얘가 받아야 될 지분이 다시 누구한테요? F와 G한테 대습 상속이 됩니다. 저 E 있죠? E는 받을 게 없죠. E는 받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F와 G가 자, 여기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3천만 원인가요? 아닌가? 맞아요? 3천, 여기 2천, 여기 2천, 여기 2천 맞나? 6천, 7, 8, 9, 9천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게 결격자가 받아야 될 건데 F는 다시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에서 곱하기 4.5분의 1.5, 4.5가 아니라 2.5죠. 그죠? 2.5분의 1.5만큼을 받으니까 얘가 1,2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G는 2천만 원에다 곱하기 2.5분의 1만큼을 받으니까 800만 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보험금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9천만 원에 대해서 A는 이렇게 받고 B는 이렇게 받고요. C는 이렇게 받는데 얘는 사망했기 때문에 선사망을 한 거죠. 그죠? 대습 상속이 되어서 F와 G가 1,200만 원, 1,8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산하시고요.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9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답안지 간단하죠? 어떻게 해요? 상속분, 상속지분, 상속 순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습 상속 내용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다음 보험금 계산해서 9천만 원에 대하여 A, B, C, D, F, G, E는 받을 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10점짜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띄어쓰기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 정도 쓰실 수 있으십니다. 많이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맞는 말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은 겁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은 1번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1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자, 답안지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오늘 여기 학원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집에 가셔가지고 진짜로 한번 써보셔야 돼. 그래야 사망보험금은 이렇게 난 쓸 거야 라고 내 머릿속으로 정립을 딱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나왔어요. 사망보험 계산하는 문제가 요거보다 복잡하게 나와도 나는 이 와꾸를 고집해서 답을 맞추고 근거를 이렇게 적어주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쉽죠? 그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한 20페이지 정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안 가져오면 혼내요. 자, 여기 보시면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는 보험이 2개예요. 그죠? 종신보험하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자, 여기 박스에 가입사항 나와 있는 거 있죠. 계약사항. 요것도 얘가 지금 옛날 문제라서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게 복잡하게 나와도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것도 계속 연습을 해드릴 겁니다. 피보험자 B는요, 아래와 같이 K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오다가 스스로 음독해서 자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음독해서 자살했다. 이거 뭐예요? 고의사고죠, 그죠? 고의사고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을 한지 않았는지 안 써 있으니까 나는 부책으로 해서 계산을 하겠다. 그럼 산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자살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죠? 인지기능 있고요. 자유로운 심신상실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겁니다. 피보험자 B가 남긴 사망보험금을 계산하여서 각 수익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산출하지. 단 종신보험의 사망 시에 수익자인 피보험자 아들 C는
피보험자 B보다 1개월 먼저 사망했다. 아유, 대습상속 또 나왔어요. 그죠? 자, 1번 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인가 2년 후에 계산 문제로 실제로 나온 문제예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사망했습니다. 자, 가족 관계를 볼게요. 자, B가 피보험자고요. 자, 처가 있대요. 피보험자의 처니까 뭐 여자분이시겠네.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A의 B가 A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 아들 C가 있고요. 아들 C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며느리가 있대요. 며느리가 D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피보험자 B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사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신보험을 먼저 볼게요. 종신보험. 자, 연금보험을 먼저 보겠습니다. 종신보험 말고요. 자, 연금보험을 먼저 볼게요. 자,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얘는 상속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목차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얘는요.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지급보험금, 보험금 계산을요. 3번으로 놓겠습니다. 3번으로 놓고요. 자, 2번에다가 뭘 놓냐면 생명보험의 사망 이렇게 있어요. 생명보험의 사망.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일반 사망이 등장합니다. 일반 사망. 일반 사망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 사망 보험금이라고 하면서 요거를 suicide clause 자살 조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보험 회사에만 있는 독특한 조항이고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자살을 한 경우인데요. 여기에 단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떻게 자살을 하냐면 그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넘고 나서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하게 되면 뭘 주냐면 이걸 줘요.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사망보험금 아시죠? 이거 어디에만 있어요? 생명보험에만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없고요. 생명보험에만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2번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금을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금 계산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1, 뭐 A, 2, B가 P보니까 C, 그 다음에 3, D의 보험금 이렇게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걸 볼게요. 자, 우리 연금보험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하얀 색깔이 여기구나. 자, 연금보험을 이렇게 보시면 자, 보험 기간이요. 2007년에 가입을 했어요. 보험에 2007년 12월 5일에 보험 가입을 했고요. 사망 일자가 2009년입니다. 자, 2009년 5월 10일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책임이 개시됩니다. 책임이 개시되죠. 그죠? 책임이 개시되고 사망 일자를 보니까 2009년 12월 5일 이후에 사망을 해야 일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생명보험, 그죠? 근데 이 사람이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을 했어요. 그죠? 어떻게 사망했어요? 자살했잖아요. 그죠? 자살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사망 시 보장금액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한테는 뭘 줄까요? 뭘 줘요? 자, 여기에서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 표준약관 공부하셨죠? 제3보험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아시는 분?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 기본 이론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저하고 같이 봤잖아. 책에 봤잖아요. 왜 모르지? 이 내용은 몰라도 내용은 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있었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었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는 뭐냐면 보험기간 중에 중대사유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대사유가 뭔지 외우셔야 돼. 표준약관에서 얘기하는 중대사유가 뭔지, 그죠? 그다음에 사기에 의한 계약이면 표준약관에서 얘기하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사기에 의한 계약 4가지가 있고 중대사유 2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거는 정말 머릿속에다 무조건 외워라. 사기에 의한 계약 4가지 뭐야? 안 외웠어요? 뭐예요? 집에서? 공부해야죠. 책 계속 읽어보고 사기에 의한 계약 4가지 뭐야? 이거 2가지를 같이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계약은 취소를 하는 거잖아. 보험회사가. 그죠? 사기에 의한 계약의 4가지가 뭐예요? 대리 진단. 그죠? 진단 계약에 있어서 나 말고 내가 피보험자인데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얘가 대리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진단 절차 통과한 행위. 그죠? 그 다음에 약물 복용. 고혈압 환자인데 혈압 강화제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하나 먹어. 혈압 재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 고혈압 없어요. 거짓말하고 진단 절차를 통과하려고 하는 행위. 그죠? 대리 진단, 약물 복용 또 뭐예요? 진단서 있죠.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변조한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의 그 추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뭐예요?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암이나 에이즈, HIV 진단을 받았는데 그걸 보험회사에다 알리지 않고 그냥 몰래 그런 거 없어요. 보험회사는 모르니까. 이거 4가지 외우라고 했죠.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저건 뭐야? 중대사유. 자, 생각났어요 이제? 뭐예요? 중대사유 2가지? 지금 이 사고하고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 뭐야? 고의사고.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그죠? 여기 앞에다가 어떻게 뭐 있어요?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중대사유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사기에 의한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계약을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몇 년까지, 5년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요.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고의사고 유발, 그 다음에 얘는 2가지야. 4가지가 아니라 또 하나 뭐예요? 진단서가 아니라 보험금 청구 서류 있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변조한 행위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23년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하여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사례를 줬어요. 사례를. 어떻게 사례를 줬냐면 피보험자가 병원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근데 후유장애 진단을 의사가 어떻게 끊어줬냐면 한시장애로 끊어줘요. 5년 한시장애로. 끊어줬는데 얘가 이걸 어떻게 해요? 수정펜으로 변경을 해. 타이핑을 해가지고 도장 위조해서 5년 한시를 빼버려. 영구장애로 바꿔. 근데 보험회사에다 보험금 청구해서 그 보험사고 조사하는 조사원이 나가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어떻게 한 거야? 후유장애 진단서를 위조 및 변조한 거야. 근데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자체를 변조한 게 아니라요. 보험금 청구할 때 청구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그 서류만 변경한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는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5년 한시로. 그러면 병원에서 발행한 이미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인정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중대사유에 해당한 짓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시킵니다.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해지 환급금 줘야죠. 그죠? 해지 환급금 줘야죠. 그래서 밑에 문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해지 환급금 300만 원 연금보험.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상속인한테 3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해지 환급금은요. 보험료 낸 사람한테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보험료 누가 내요? 계약자가 내죠. 그러니까 A한테 300만 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 볼게요. 아니, B라네. 그 종신보험 볼게요.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2005년 계약이야. 여기가 2005년 8월 20일 계약이고요. 사망일자는 똑같겠죠. 그죠? 2009년 5월 10일 날 사망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1, 2, 2년이 경과하고 나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험금을 뭘 줍니까? 일반 사망 시 보장금액 1억을 줍니다. 자살을 했지만 뭐예요? 일반 사망보험금 1억을 지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자, 가족관계가 이렇게 되는데요. 가족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피보험자가 누구한테 했냐면 얘를 어떻게 했어요? 지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수익자를 지정했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지정했어. 근데 얘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대습상속의 결격자인 거냐? 아니면 뭐예요? 이거 대습상속이에요? 아닙니다. 얘는 대습상속이 아니에요. B가 C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C가 받아야 될 게 확정이 된 거야. 그냥 끝. 이 사람들은 받을 게 없어요. 이해했죠? 그럼 1억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C가 받기로 이렇게 수익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얘가 확정이 된 거야. 그러면 얘가 1억을 원래 다 받는데 결격자잖아요. 죽었잖아요.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다시 얘가 받아야 될 돈을 상속분대로 그냥 상속하시면 돼요. 대습상속이 아니라. 됐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가 피보험자로 생각하시고 그냥 풀면 돼요. 이해했죠? 그죠? 원인은 B가 발생을 시켰지만 B가 사망의 원인이 돼서 보험금은 얘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얘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얘를 피보험자로 놓고 계산하면 된다. 상속 1순위자가 없습니다. 누가 없어요? 직계 비속이 없어요. C는. 그죠? C를 피보험자로 생각을 하면 없죠. 그럼 이제 2순위자가 위로 올라가죠. 그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갔는데 B가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죽었잖아요. 못 주겠죠. 보험금을. 그러면 A는 살아있으니까 A한테 주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존속이 1이고요. 배우자는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균분 상속하니까 1.5. 그래서 1억에 대해서 A가 받아야 될 게 곱하기 2.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가 받아야 될 게 1억에 대해서 곱하기 2.5분의 1.5만큼을 취득합니다. 그죠? 됐죠? 자, 요렇게 해서 보험금 계산에다 풀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일반 사망보험금 적어주시면 되고, 요게 끝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 1번, 2번을 풀었죠. 그죠? 자,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특히 2번이요. 그죠? 특히 2번. 자,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기시면, 자, 3번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푼 문제하고 똑같아서 너무 비슷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자, 요거 하나 팁만 드리면 상해보험 있죠. 보험이 두 건입니다. 상해보험은 상속인으로 되어 있고요. 종신보험은 미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정이 안 돼 있어. 그럼 뭐야? 똑같은 거죠. 그냥 상속인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망일자는 7월 20일이고 계약이 이렇게 됩니다. 재사망시 보장금액인데 내용을 보니까 운전 부주의로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중국집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나갔다가 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제일 밑에 있는 종신보험 있죠. 여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상해보험 있잖아요. 이게 면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로 배달 나간 사고이기 때문에 위험률이 너무 커서 이럴 때는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보통 가입되거든요. 그러면 손해보험 회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면책이에요. 판례가 있어.
그래서 면책으로 해야 되고요. 이거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일회적 사고. 이륜차의 일회적 사고인데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중국집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나갔다가 이게 처음 취직해가지고 중국집에 처음 취직했는데 오늘 처음 나가지고 사망을 했다? 이거 아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얘는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패턴의 문제하고는 완전 다르다. 얘는 옛날 문제라 그렇고요. 답이 상해보험 계약을 면책시켜도 돼요. 그죠? 그러면 단서를 정확하게 달아줘야 돼. 답안지를 내가 쓸 때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해하셨죠? 이륜 자동차를 상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판단하여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을 상속인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면책시키면 되고요. 종신보험 3천만 원은 가입금액 1,000만 원인데 재해 사망 시 3천만 원은 웃기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생명보험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생명보험은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지분대로 나눠 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풀어 보세요. 답안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밑에 자, 통지 의무하고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 4번입니다. 아래의 보험금 청구 사례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장기 상해 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상해 사망일 때 1억, 교통상해 사망 특약 2억 이렇게 가입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운전하다가 또는 보행을 하는데 자동차하고 충돌해가지고 사망했다. 그럼 얼마 줘야 돼요? 교통사고일 경우에 상해 사망 특약 1억도 줘야 되고요. 교통상해이기 때문에 특약 2억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산 3억을 다 지급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상해는 일반 상해는 이렇게 이게 상해잖아요. 그러면 교통상해는 상해의 한 일부분이다. 여기 이렇게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주고 얘도 줘야 돼요. 됐죠? 그죠? 자, 그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최근에 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문제하고 좀 뭐 비슷한데요. 자, 볼게요. 피보험자 A는 보험 가입 당시에 운수회사 사무직으로 상해급수 1급, 그죠? 운수회사 사무직이에요. 고지하고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2012년 10월 1일자로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사고일까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1급일 때 0.1%, 2급일 때 0.2%, 3급일 때 0.3%. 그죠? 자, 근데 뒤에 뒷장을 보시면 피보험자 A는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중국으로 여행을 가던 중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B, C, D, F와 함께 동시 사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지?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 좀 막 그래요. 근데 앞에 알릴 의무 사항이 있죠. 얘는 그냥 함정이에요. 그죠? 자,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금 사고가 자, 여기 지금 보면 자, 보험 기간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할게요. 10년짜리 보험 계약인데 계약 이전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어.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가 수술한 이력이 있다든가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든가 요거를 보험회사에다 이렇게 알리는 건 고지 의무잖아요. 고지 의무, 그죠? 고지 의무고요. 그다음에 보험 기간 중에 위험률이 변경되는 거. 요거는 보험회사에다 알려야 되는데 요건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그죠? 근데 여기도 되게 중요한 게 생명보험은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없다, 그죠? 자, 통지 의무도 되게 중요한 게요.
자, 일단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이 사람 사무직이었어요. 사무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기간 중에 직업 직무가 사무직에서 영업용 자동차 운전으로 변경이 됩니다. 위험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죠? 여기 1급이었다가요. 1급이었다가 3급으로 이렇게 위험이 변동이 돼요. 그럼 보험회사에다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됐어요. 이렇게 사고 발생. 근데 이 사고 발생 내용하고요, 여기 있는 이 사고하고요, 변경, 직업이 이렇게 변경된 요거하고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고로 발생된 사고 보험금에 대해서 뭘 해요? 비례 보상을 하는데 지금 얘는 가족들하고 여행 가다가 사고가 난 거고요. 직업이 영업용 자동차 운전한 거하고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함정이다. 비례 보상을 할 수가 없다. 3억을 그냥 그대로 다 주면 된다. 됐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가족 관계를 볼게요. 상당히 복잡한데요. 보면은 피보험자 A 이렇게 있고요. 피보험자의 배우자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 C가 있고요. 딸 D가 이렇게 있어요. 아들, 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C의 배우자예요. E는 C의 배우자, F는 D의 배우자랍니다. 자, 그 다음에 G는 C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렇게 G는 C의 자녀고요. 그 다음에 H의 자녀가 D라고 했어요. 모두 성인이고요. 심신박약 이런 사람 없고요. 다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자, 피보험자 사망했죠. 그 다음에 배우자도 사망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B, C, D, C도 사망했고요. D도 사망했고요. F도 사망합니다. 이렇게 F도 사망을 해요. 그죠? 자, 여기 상속 순위를 이렇게 보면 상속 순위를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존속, 아니 비속. 두 번째 존속. 세 번째 형제 자매고 네 번째가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이잖아요. 자, A의 보험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요? 3억. 자, 교통사고에 아니에요. 비행기. 교통사고입니다.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거는 다 교통사고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교통사고 3억이라서 얘가 원래 C하고 D가 받아야 되죠. 1순위니까. 직계 비속이잖아요. A한테. 얘는 1.5화를 가산하는데 얘한테 줄게 사망했으니까 얘한테 상속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근데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있습니다. 뭐예요? 동시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시사망자들끼리는 상속이 개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A가 C하고 D한테 줘서 얘가 받아야 될 몫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얘는요. 그냥 이렇게 나눠서요. D 있죠, D. 배우자는 죽었기 때문에 상속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근데 자녀의 밑에 애들이 살아있죠. 직계 비속이 있잖아요. 얘가 근친 직계 비속이고요. G도 A의 비속이에요. 근데 얘는 한 다리 건너는 비속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D가 직계 비속인데 여기 왜 D야? D 아닌데? 뭐지? H죠, H. H도 A한테는 뭐예요? 비속입니다. 근데 어디야? 근친. 제일 가까운 쪽이 선순위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한테 원래 줘야 될 게 얘가 죽었으니까 동시사망을 한 거니까 얘한테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한테 그냥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데 얘는 특히나 누구예요? F가 사망했잖아요. 그죠? F가 사망했으니까 얘가 그냥 C하고 D가 받아야 될 것 나누면 1.5억이고요. 여기도 1억 5천이죠. 그러니까 H가 1억 5천을 그냥 다 갖는 거예요. 얘는. 됐죠? H가 1억 5천을 다 갖는 거고요. 여기는 G한테 1억 5천을 줘야 되는데 누가?
아버지가 살아있네. 그죠? 엄마인가요? 여기가 아들, 딸이니까 엄마네요. 그죠?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1억 5천에 대해서 E하고 G가 비율만큼 다시 나눠 갖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1억 5천에 여기가 1.5가 되고요. C의 배우자니까 여기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뭐 1.2억 뭐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1.2억인가 뭐 하여튼 9천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4번 문제는요. 올해 4번 문제 지금 풀어 봤잖아요. 4번 문제도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 보시는데 4번 문제는 올해 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요. 자,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사고 났죠. 그죠? 얼마 전에 사고 난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5번 문제만 눈으로만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보시면 주어진 조건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5번 문제가 이게 몇 년도에 2016년도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2016년도. 자, 2016년도에 기출이 왜 됐냐면 밑에 보세요. 강원도 강릉으로 친구들과 함께 전세버스를 타고 친목 모임을 가다가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2016년도에요. 실제로 이 일이 발생이 돼요. 터널 있죠, 터널. 영동고속도로 터널에서 전세버스인지 고속버스인지가 앞에 차 밀려 있는 거를 뒤에서 그냥 추돌해가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사망합니다. 뭐 열 몇 명인가 막 사망하고요. 막 불나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망을 하는데 이때 기출을 해요. 2016년도에 이렇게 문제를 기출해요. 사례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풀었던 4번 문제 있죠. 그죠? 올해 이런 어마무시한 사고가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관계 여러 명이 동시 사망하는 거, 이 문제는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낸 거. 대습상속은 문제를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제했거든요. 근데 그 동시 사망은 4번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사망보험금 만약에 문제 나온다 그러면 요거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비행기 뭐 추락해가지고 뭐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4번하고 5번 문제를 이렇게 해갖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의 유형은 똑같죠, 그죠? 자, 5번 문제 눈으로만 다시 한번 볼게요.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자, 전세버스가 대중교통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전세버스. 와우. 학습이 안 돼 있군요. 아니면 다 까먹으신 건가요? 제발 까먹었었으면 좋겠다. 다시. 교통승용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저기 상해보험하고 교통승용구는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 플러스 기타 교통승용구라는 게 있어요. 자, 자동차는 뭐 있어요? 승용, 승합, 화물, 이륜 자동차, 얘네들 다 들어갑니다. 이 자동차는 여기 다 들어가죠, 그죠? 화물차도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어. 구종 건설기계가 제외됩니다. 근데 구종 건설기계도요, 작업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제외되지만 얘네가 도로를 통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통승용구로 본다. 자동차로 봅니다. 그죠? 기타 교통승용구는 뭐가 있을까? 얘네들 제외한 모든 게 다 기타 교통승용구. 기차, 비행기, 그 다음에 버스. 버스는 뭐 여기 승합 저기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하여튼 버스, 택시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하물며 뭐도 들어가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포함을 시킵니다. 전부 다요. 생명 손해보험 다 통틀어서. 그죠? 근데 대중교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교통은 뭐야? 택시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택시 대중교통일까요? 버스는 대중교통이죠. 버스는 자신 있는데 지하철은요, 대중교통이죠. 택시 대중교통입니다. 그럼 모범 택시는 비싼 거, 모범 택시 시커먼 거
그럼 뭐야? 대중교통이에요. 대중.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그냥 다 탈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대중교통입니다. 근데 대중교통 수단 중에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뭐야? 렌트카. 렌트카하고요. 지금 이거 뭐야? 전세버스 있죠. 전세버스. 전세버스는 차를 얼마를 돈을 주고 기사까지 딸려가지고 빌리는 거잖아. 그죠? 이게 대중교통이 아니라 내가 차값을 주고 빌리는 겁니다. 내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있잖아. 노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선에 맞아가지고 내가 요금을 지불하고 노선에 맞춰서 타고 이렇게 갈아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렌트카나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담보 중에 마지막 밑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있죠? 2억짜리. 얘는 부지급되는 겁니다. 면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사항에 8점짜리로 이렇게 물어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그죠? 요것도 제가 암기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작설하시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이러한 수단들이 교통승용구나 자동차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다가 발생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 수선, 점검 중 발생되는 거. 청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면책. 그 다음에 하역 작업 중 발생된 거 면책. 교통승용구로 보지 않습니다. 얘네는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시운전. 시운전 중에 발생된 거 이렇게는 다 면책입니다. 뭐요? 교통승용구, 자동차 얘네들 이해하셨죠? 그죠? 그걸 적으란 얘기고요. 그죠? 자, 외울 거를 이해하고 추출을 하셔야 돼. 저 지금 다 외운 거 같죠? 저 다 외운 거 같죠? 저도 지금 막 하면서 저 다 아는 거 같은데 저도 막 까먹어요. 근데 계속 책을 보면서 이해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다가 막 생각나. 맞다. 그거였지. 작설하시. 그래서 제가 외우는 것처럼 앞자를 따가지고 작설하시 대중교통 일반 교통승용구의 면책사유야. 그래서 얘는 요거 네 가지만 기억하고 문제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8점짜리면은 페이지에 반절은 적어야 되거든. 근데 작설하시만 적으면은 내용이 적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중교통의 범위,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면책사유 이렇게 하면은 페이지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교통상해 사망은 보상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상해는 교통상해를 부둥켜 안고 있는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1억 5천은 지급합니다. 다만 2억은 면책이 돼요. 그죠? 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홍길동 그 사망일 경우에 자, 뒤에 2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자, 가족관계 나오고요.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또 기술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한 김에 6번도 좀 봅시다. 자, 6번. 죄송해요. 6번. 6번은 요거는 제가 만든 문제거든요.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문제 되게 쉬워요. 엄청 쉽기 때문에.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5번도 풀었고, 제가 지금 여기에 그 판서를 하지 않고 푼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가지고 내 걸로 만드셔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 그 다음에 대습상속, 동시사망, 그죠? 그다음 상속 지분 요거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교재든 뭐든 끄집어내셔가지고 상기한 다음에 이 문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요거랑 유사하게 문제 나오면 쓸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피보험자 A는요 미국에 유학 중인 두 자녀 B와 C가 방학 중에 귀국을 했대요, 한국으로. 자, B의 배우자 자녀가 B와 C가 있는데 B의 배우자가 또 D가 있네. 뭐 이렇게 일찍 결혼했나 봐요. 유학해가지고 돈이 많나 보네. C의 배우자 E 이렇게 있네요. E와 함께 2014년 4월 16일 날, 자, 2014년 4월 16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죠? 세월호 침몰된 날이죠, 그죠? 제주도 여행을 가다가 탑승한 여객선이 침몰하여 사망합니다. 아래 제조권을 읽고
A의 사망보험금을 산출하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산출하세요 이렇게 나와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딸랑 답만 적지 마시고 목차를 1번, 2번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상속분, 상속지분, 그다음 대습상속 있으면 대습상속 이렇게 다 해가지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A가 있고요. A가 피보험자고요. B가 A의 장녀래요. B가 A의 장녀. 그 다음에 C는 A의 차녀. 그 다음에 D는 B의 배우자고요. E는 C의 배우자네요. F는 B와 D의 자녀래요. B와 D의 자녀 F 이렇게 있고요. G는 B와 G가 또 있네 이렇게. H는 C와 E의 자녀래요. H. I는 A의 모친이래요. 이렇게 I는 A의 모친인데 여기 아마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상해 사망이 1억 이렇게 돼 있고요. 자, 1억 원에 대하여 가입 당시 수익자를 지정하면서 C에 대해 30%, C에 대해서 3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속인으로 지정했대요. 30%만, 그러니까 3천만 원만 C가 가져라. 그럼 1억 중에서 지금 여기 사망을 했다고 했으니까 누가 죽은 거야? 보니까 A 사망했고요. I는 세월호에 탑승을 안 했네요. 어머니는. 자, 그 다음에 B의 배우자 B 사망했고요. B의 배우자도 같이 여행을 갔다가 사망을 한 것 같아요. 침몰해가지고. 그다음에 C하고 C의 배우자 얘하고 이렇게 사망을 했대요. 자녀들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요. 어머니한테 올라갈 일은 없겠네요, 그죠? 자, 30%를 얘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C가 사망보험금 중에 30%인 3천만 원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확정됐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동시사망에서 사망했잖아요. 동시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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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사망. 그러니까 H가 3천만 원을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3천만 원을. H는 3천만 원을 일단 30% 우리 아버지한테 주셨구나. 둘째 우리 그 차녀한테 줬구나. 그래서 3천만 원을 일단 H가 혼자 독식을 하고요. 독식? 좀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0% 있죠. 7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B와 C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7천만 원에 대해서 B, C가 받아야 되니까 얘네는 사위잖아요. 사위. 의미가 없고요. 자녀한테 주는 거니까 이렇게 얘가 어떻게 해요? 3,500만 원. 7천에 50%. 그죠? 반 이렇게 1대 1이니까. 그리고 얘가 다시 3,500만 원을 받는데 얘는 엄마도 같이 동시사망했으니까 상속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H가 3,500만 원을 일단 다 가죠. 그러면 H는 3,000에다가 3,500만 원을 그냥 다 받는 거고요. 그리고 요 3,500만 원을 다시 F와 G가 1대 1로 나눕니다. 그죠? 그럼 얼마예요? 3,500이니까 1,750인가요? 그죠? F가 1,750만 원, G가 1,7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F, G 1,750, 1,750, H는 3,000 플러스 3,500 이렇게 됐죠? 그죠? 3,500 나누기 2하면 1,750 맞아요? 맞죠? 그죠? 저는 이게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자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그 문제랑 동시사망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6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저와 같이 풀어본 문제도 있고 같이 풀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뭐 이렇게 풀어보세요 라고만 했으니까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귀찮으면 적어도 2문제만이라도 좀 풀어서 저한테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죠.